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 개장 이제 6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양대지수 예상 체결지수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더 큰 폭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코스피는 0.54%가 오른 2,437선, 코스닥이 1.36% 상승으로 823.25포인트 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신기수 전문가 목표가 도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3월 16일 종목입니다. 덕산테코피아. 수익률 21.86% 나왔고요. 이 종목은 재밌는 게 이때 이제 신기수 전문가가 공략해 주셨고 이번 주에 또 최원주 전문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주셨는데 앞서서 공략하신 신기수 전문가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덕산테코피아는 이제 올해 미국에 지금 전해질 공장 짓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요 근래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고체 이슈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크고요. 2차 목표가 22,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2차 목표가 22,500원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월 21일 LNF 또 신기수 전문가 목표가에 도달했는데요. 16.3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대응 전략 주시죠. 네, LNF는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가면서 LNF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불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체인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27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한데 LNF 공략해 주셔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2차 목표가 27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오늘 동시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VIP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팬데믹 이전의 드로백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인 관광객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아시다시피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리조트도 같이 있죠. 복합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카지노 및 비카지노 부분에서 모두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정고점이 일단 18,80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고점 테스트 한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중순까지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요. 이후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바닥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가 파라다이스 지금 볼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VIP 하반기에는 중국 관광객까지 유입되면서 파라다이스 긍정적인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400원 선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반도체 관련주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매출이 23.6%, 영업이익이 48.9% 작년에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사실 반도체 지역에 업황부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이 회사도 당연히 안 좋을 걸로 보는데 단지 비메모리 쪽으로는 상당히 좀 맑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메모리 쪽의 비중이 60% 이상 지금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서 실적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 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서버 CPU 지금 R&D 하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전부 다 소켓을 지금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 향 매출이 지금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GPU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 실적을 선방을 해주면서 올해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20%,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또 20% 이렇게 매년 영업이익이 20%씩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는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 나왔던 전고점 부근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 3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실적 모멘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2,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크게 상승하는 종목, 일단은 포스코케미칼이 1.7%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도 1%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화학 추가적으로 13%, 금양까지 5% 후반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 배터리의 시세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은 IT 쪽에 HPSP가 6%까지 또 강세를 기록합니다. 25,750원 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5% BM이 고점 경신하면서 5%대 상승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NK맥스 바이오주도 움직이는데요. 4% 후반까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배터리주의 상승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폐배터리 쪽에서는 3에서 5% 정도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TCC 스틸이 5%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고체에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4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FOMC 이후에 옐런 재무장관 발언으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재차 불거졌고 주식시장은 금융 불안은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귀결되면서 일단 간밤에 나스닥의 1%의 상승 주도가 나왔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권 기록했는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정치권 과 금융시장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필요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간밤에 밝혔는데요. 예금 보호를 왜 혈세로 하느냐라는 하원 의원의 질문에 좀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옐런 장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이 뒤흔들릴 때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죠. 월가에서는 챗 GPT 수혜주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는 마이크론 쪽에서 반도체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 눈에 띄었습니다. 5%대까지 상승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안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힘싸움 오늘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일단 또 해고 이슈가 나왔죠. 물류센터입니다. 이러면서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로봇 AI 관련 이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9% 강세였던 만큼 우리 장에 영향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양대 지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결국에 하락 출발했고요.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0.09%의 하락으로 2포인트가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22.18포인트 기록하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승 반전도 좀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요즘 지수는 변동성이 좀 크니까요.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요. 0.82%가 오른 818.8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335억 원어치의 매물을 장 초반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입니다. 656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969억 원의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1,186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리고 기관 쪽도 동반해서 3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 전환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반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이 매도 전환하면서 각각 927억 원, 또 256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장 초반에 양대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매도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670억 원대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큰 1,058억 원어치의 매도세로 1,000억 원 넘는 프로그램 매도로 오늘 코스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됐었죠. 긴축의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오늘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원 90전이 오른 1287원, 1287원 선의 움직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1300원을 강하게 깬 원달러 환율입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에서 유가증권 시장, 현재 코스피가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하락 주도하고 있는 쪽은 보험 업종입니다. 1.08%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이 2% 하락하면서 하락 주도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금융과 운송장비, 서비스 업종, 의약품, 철강, 금속 업종, 약보합에서 0.5%가량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일단 하락하는 업종의 하락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경기 민감주, 철강, 자동차와 또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의약품의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 강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기계와 전기전자, 종이목재 화학업종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30위권 내에서 SK하이닉스가 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만 원대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소폭의 상승, SK이노베이션이 1.7%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금융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와 자동차도 가세합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1% 이상의 하락이고요. 삼성 SDI가 1.47%, 현대모비스가 1.4%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보시면 원익 IPS가 3% 후반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 IPS 상승입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상승하면서 소부장의 대표 주식들이 일단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같은 배터리주도 상승 살아 있습니다. 2% 넘게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M이 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장 초반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원재 전문가님 짚어주실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눈에 그냥 뭐 아주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침에 뭐 화장품주 괜찮을까? 제가 이제 정책 발표 때문에 봤더니 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 주식만 강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미국 시장이 영향받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뭐 오늘 뭐 HPSP는 16%, 1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가온칩스도 7%, 하나마이크론도 강한데 한 8% 이렇게 넘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PH테크, 그다음에 덕산네오록스 이런 뭐 이녹스 첨단소재 이렇게 OLED 소재 관련주도 좀 강세고요. 뭐 장비주들 뭐 테스, 테크인, 월덱스 뭐 그리고 그냥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 오늘 반도체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눈에 띄고 있고요. 근데 또 소형주 한 종목이 눈에 띄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도 사실 몰랐던 낯선 기업인데요. 적자 기업입니다. MP대산이라는 그 음식료 쪽에 미스터 피자, 화덕 피자, 뭐 여러 가지 파스타 리조또 브랜드 하고 있는 이 소형주가 또 급등세 펼쳤다가 또 둔화되네요. 자, 오늘 배터리 반도체 장 초반에 주목되고 있죠. 신기수 전문가님. 네,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반도체 쪽이 괜찮을 거다. 뭐 제가 다른 코너에서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요번 달 이제 말에 K칩스법이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 쪽이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쪽은 보게 되면 뭐 LNF, 에코프로비엠 다 음봉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도 다 음봉입니다. 하지만 뭐 다들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고 있고 상승권에서 음봉이고, 또 오늘 보면 이제 중소형 소재주들이 오늘은 조금 더 전기차 쪽에서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시세 좋은 에코엔드림도 오늘 뭐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장비 쪽이 뭐 PNT라든가 이런 쪽도 움직이고, 전고체 쪽은 오늘 활발하네요. 요즘에 시세가 활발한데 이수화학이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권이고, 오늘 TSI 뭐 리포트도 있으면서 또 날아가고 있고, LFP 배터리 쪽도 요즘에 나쁘지 않죠. 오늘 CIS가 121선을 또 회복을 하고 있고, 파워넷도 상승권이고요. 이러면서 배터리 쪽에 시세가 크게 죽는 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쉬어가는 정도인 것 같고, 시세를 주도하는 쪽은 확실히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로봇이라든가 또 그 AI 쪽에는 오늘도 시세가 나네요. 네, 셀바스 AI가 뭐 또 신고가 내고 있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7%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하면서 AI 쪽에는 오늘도 시세를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 반도체가 중심에 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건 결국에 이제 배터리가 죽지 않고 반도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그 코스피가 그 코스닥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동을 하면서 올라가지고, 코스닥 쪽에는 저는 지수 관련주 대형주인 양극재 쪽에는 이제는 이제 요즘 어제도 이제 움직임 보면은 긴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움직인 것처럼 엄청난 시세를 주지는 못할 것 같고 단지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 매도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배터리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IT가 힘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 배터리 쪽에서도 고점 경신하고 있는 종목 이수화학 나오고 있고요.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리튬 1차 전지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지금 음봉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장중에 28%까지 올랐다가 14% 현재 강세를 띄면서 고점 경신하고 있고요. IT 쪽에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SNS텍 등의 종목들이 신고가 내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고점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단제약, CTC 바이오 이 종목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IT, 배터리, 바이오 순으로 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T 쪽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점 경신 움직임은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표주 가운데서는 DB하이텍의 강세가 현재 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가레인, 한미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강세 종목 나오고 있죠. AT세미콘이라는 종목이 26%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미래나노텍과 덕산 네오룩스, 선익시스템까지 4%에서 5%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주가 고르게 상승하고 있죠. 최원수 전문가님. 맞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이제 오늘의 IT주 상승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주들하고 그 소부장주들이죠. 예. 그쪽하고 그다음에 OLED 소재 업체들,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이런 쪽이 조금 강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약세, 강세,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주가 강세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오전에 이쪽으로 좀 시세들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나 시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지수가 지금 또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SC도 지금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심텍, 해성DS, 대덕전자 등의 이런 부품 쪽의 종목군들도 3%에서 4%,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죠. 가온칩스가 9%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FA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5%에서 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도 6% 중후반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KT스법도 구체적인 중심적인 그런 좀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근데 각국에서 우리가 좀 뒤늦게 부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워낙 미국 쪽 주도를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또 그 구체적인 그 세부상을 봤더니 그래도 우리 중국 공장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세부사항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좀 가능할까요? 종목별로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30일 날 전까지는 반도체 쪽이 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DSP 쪽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쪽들 좀 이렇게 많이 날아가는 쪽들은 그 전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쪽들은 잡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오히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잡지 마시고요. 눌림권을 잡으시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30일 날 K칩스법 통과가 되면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건 단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4월달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실적 부분은 분명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다시 이제 하락이 좀 나올 여지가 큽니다. 4월, 5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까지의 반도체 투자는 유효하다. 그리고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강한 종목 위주로 들어가서 좀 단기 투자 형태가 되겠죠. 일주일 정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 대응 구간이라고 판단해주고 계시네요. TSI 같은 배터리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리튬주, 전고체 말고도 TSI 같은 종목은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장비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크게 탄력을 보여주다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갭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주에서는 어떤 영역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저는 뭐 다들 마찬가지로 보겠지만 소재 쪽이 더 좋죠. 양극재, 음극재 이쪽이 더 좋고 두 개 중에서 굳이 꼽으라 그러면 양극재가 조금 더 좋고 향후에 기술 전기차 충전하고 전기차 충전 속도 전기차 충전 거리 뭐 이런 걸 따지면 음극재도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요 두 소재 업체들 이쪽의 소재 업체들이 더 낫다. 장비는 발주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엔 증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맞는데 최근에 증설이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발주가 다 끝나게 되면 또 한동안은 발주가 없을 때는 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전기차 인프라주들은 좀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조정받은 이후에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는데 눌려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P&E, 휴맥스 홀딩스, 아무센스 오늘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배터리 쪽에 어떤 코멘트 주시겠어요? 배터리는 가령 오늘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터리에 그동안 많이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제 LNF 여기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제 저는 매기가 이제 빠질 걸로 봐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뭐 첨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소재주들이 끌어올려질 걸로 이제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단기 매매를 하시겠다면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음봉을 낸다면 그쪽 들어가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섹터로 보고 있고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가 한 번에 죽을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수화학 지금 음봉 오늘 많이 늘어진다면은 또 오늘 뭐 들어가가지고 뭐 단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많이 올라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단기 매매 형태로 그리고 아직까지 끌어올려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선침의 형태로 둘 다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여전히 성장성이 높고 또 전기차 시장 초입 국면이라는 그런 분석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RA나 뭐 유럽의 법안들의 수혜주, 다른 것들은 세법이 복잡한데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유일한 수혜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보였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도 단기 트레이딩에서 이쪽 배터리 소재 쪽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오 가기 전에 최원재 전문가님 AI 로봇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쪽도 지금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0%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MDS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2%에서 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 유로메카가 5%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이수페타시스는 또 6%. 제가 로봇으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또 강세를 띠고 있고 AI 로봇으로 좀 움직임 살펴볼게요. 최현수 전문가님. AI야 지금 어제 또 셀바스 AI가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죠.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유일하게 뭐 AI 업체들 중에서는 나온다. 영업이익률이 한 8%, 9% 그 사이 정도 나오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나오면 뭐 상당히 잘 나온다. 앞으로 AI 시장이 커나가면 더 나오겠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쪽에도 오늘 강세가 나타나는데 조금 그동안 좀 쉬어서 이제 뭐 순환매 돌아가는 정도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뭐 AI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 움직였고 뭐 하지만 뭐 사운드 AI, 하운드 AI라든가 빅베어 AI, C3 AI 뭐 C3 AI는 급등을 했어요. 한 10% 넘게 급등을 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뭐 저는 일단 순환매 차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10%까지 강세를 보여주고요. IT 지금 랠리가 HP, SP 20%까지 급등하거든요. 최원재 전문가님 코멘트 해주시죠. HPSP요? 예, 지금 10% 넘게 올라갑니다. 제가 또 목표가 조정해서 28,000원 제시했는데 뭐 넘어섰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홀딩 하시고 따라붙는 거야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20% 올랐는데 뭐 상한가 간다고 하면은 10% 더 먹자고 좀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실적 베이스가 엄청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뭐 꺾이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장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우상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10% 넘는 상승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삼선당 제약, CTC 바이오 이런 종목들 고점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 넘는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또 높은 부분도 보여주고 또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바이오 투자를 지금 구간에서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종목별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가 쉬워지는 구간은 바이오 전체가 움직일 때가 쉬워집니다. 그 구간을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전체가 움직이려면 셀트리온이 16만 원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AACR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아마 뉴스 기사 같은 것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AACR 관련주들 중에서 유력한 종목들별로 뭐 투자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대에서 전문적인 어떤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섹터 심리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좀 불타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종목별로는 이제 선호하신 종목들 골라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 4월 달부터 바이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마시스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뜬금없는 종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는 눈에 띄는 기사는 그 방산 관련한 기사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동남아 시장에서 러시아 무기가 퇴출되면서 한국산 무기가 최대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방산주 동향 알아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방산주 요즘 상당히 부진합니다. 뭐 LIG 넥스원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는 상당히 부진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테마와 같이 붙어가지고 조금 굉장히 경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건 마찬가지예요. 주가 상당히 부진한데 작년에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이렇게 부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방산주들은 좀 쉬는 시간, 지금 쉬는 구간인데 그러면은 사야 되는데 그런 기계 뭐 사설로 나왔습니까 그게? 그냥 그 연합뉴스 보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그런 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일단 실적 부분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물론 수주잔고는 쌓이고 있어요. 수주잔고 쌓이고 있고 뭐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주가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LIG 넥스원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보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는 그래도 좀 버티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일단은 방산주들은 뭐 일단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빠지면서 오르면 팔아보자. 지금 작년 같은 시세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컨텐츠주 가운데서 게임, 드라마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리오프닝은 이제 또 다른 쪽 섹터이긴 합니다만 이런 중국 쪽의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죠. 사마 네트워크스가 현재 2% 후반까지, 뉴도 2% 후반,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드라마주와 또 영화주 1에서 2%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모처럼 또 웹툰주도 키다리 스튜디오가 2%, 탑코 미디어가 2%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코멘트해 주시죠. 네, 드라마주는 저는 올해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닥을 그려나가는 과정이고, 충분히 반등은, 때가 되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드라마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엄청 유행을 타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매기가 좀 빠졌지만은 또 이제 이게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주들, 또 웹툰주들 또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영화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영화 관련주들은 잘 모르겠어요. 올해 지금 영화 관람 계획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늘지 않고 있고, 영화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화 쪽에는 사실 잘 모르겠고, 드라마주들은 확실히 올해도
올라갈 모멘텀들은 분명히 OTT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늘고 있기 때문에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 뭐 유력하게 보면 사마 네트워크스, 또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뭐 당연히 이제 뭐 신장 모멘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지금 구간은 분명히 선침해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달러와 약세, 긴축 기조의 종료 가능성 이런 것들 반영을 했는데요. 간밤에 미국장에서 달러 인덱스 추가 약세를 보였다가 소폭 반등했거든요. 원달러 환율 오릅니다. 오늘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86원 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8.9원 오른 1287.2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282.5원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전일 대비 7.4원 상승했고요.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도 지역은행에 대한 안전선호 심리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운드화는 BOE가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는 ECB의 네덜란드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진행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금일 환율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지역은행 위험회피 심리가 잔존하는 상황 속 전일 쏠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이어지며 소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일 보여진 30원 가까운 하락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 약세를 보였으며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밤사이 지역은행 주가가 여전히 하락세이며 웨스트 리얼라이언스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점은 금일 원화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CB가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BOE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102.5포인트 부근에서 달러 인덱스가 1차 지지선을 구축했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즉 금일 위험회피 재료 속 원화 가치의 추가 하향 조정은 가능한 동시에 달러는 지지력을 좀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금일 환율 상승을 점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일의 지나친 낙폭에 의해 저가 매수 및 수입업체의 급한 결제 수요가 몰린다면 추가 상승 압력 소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마지막 시점에 내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할 수 있다는 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 방향성이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하향세라고 본다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레벨은 매력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단 결제 수요와 상단 내고 물량이 수급적 공방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일 레인지를 이를 기반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1278원에서 1288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은 결론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영국 쪽에서도 25bp 금리 인상 나왔고 스위스가 50bp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이게 좀 인상적이죠. 크레디트 스위스발 충격을 이제 소화를 하고 우리는 금리를 또 50bp 올린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유로화, 파운드화 강세, 달러화 강세 속에서 오늘 원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8원에서 1288원 선의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반도체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 그때 이제 삼성전자 300조 용인 투자권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대신 FOMC 전후까지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길면 한 오늘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 증시 말고 저는 미국 증시 기준이고 그런데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길면 화요일 아니면 저는 한 오늘 정도로 그냥 내일 아니면 월요일 정도까지로 그냥 조금 더 상승하고 아니면 저는 그냥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기존의 전략입니다. 반도체 주식 위주의 아니면 다른 종목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 한 일주일 드렸으니까 그거는 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좀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좀 매도 전략. 저는 아직까지 계속 그 전략입니다.
뭐 신규 매수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전체적인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된다. 저는 기간조적인 가격 지수의 조정이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기간 조정이든 어떻게든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조금 더 이후에 뭐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이후에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에 17조 거래대금이 실렸거든요. 이게 뭐 낙관론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추가 상승이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비관적으로 보면은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열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어제 3시 이후에 에코프로 삼총사가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특히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 한 17%, 한 20% 가까이 뭐 급락을 했는데 저는 어제 그냥 장 마감하기 전에 방심한 틈을 타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매도 물량이 급격히 쏟아진 게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채팅창에서 IT 궁금하신 분이 직접 종목을 올려주셨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고 채팅창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순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다음 주까지 모멘텀 계속된다고 두 분이 다 반도체에 대해서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보유 가능하겠고요. 물려 계신 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고 가령 이제 많이 물려 계셨다 그러면은 하반기까지 쭉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포인트 어떻게 정리할까요? 예, 저는 뭐 그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는 시장이 뭐 점진적으로 움직이든, 근데 코스닥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전개가 될 것 같고 코스피 조금 더 갈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종목 장세일 거예요. 지수가 이제는 뭐 많이 갈 만한 여력은 많이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종목 장세. 그리고 S&P 500은 한 4,100선까지는 또 가주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서 한 2주 남았죠, 지금 고용보고서 발표가. 그래서 한 뭐 할만한 장세가 계속된다. 종목 장세 대응하시고, 단지 제가 이제 다시 또 강조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잡지 마시고요. 강한 종목들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그리고 분할로 매도하자. 이것만 지키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장이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개장 지켜주고 계시는 두 분,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상황 신기수 전문가, 최현주 전문가였습니다.